안녕하세요. 이제는 제발 흑우를 벗어나고 싶은 배구TV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뉴스 브리핑, 줄여서 분류부 시간입니다. 단신 기사 몇 개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모을 것인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어떻게 비축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랙록 주도 비트코인 ETF 순유입 행진 6거래일 연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새 비트코인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가격 변동이 심한데요. 그런데 최근 6일 동안에는 ETF에서 나간 돈보다 ETF로 들어온 돈이 많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장이 요동을 치고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믿음이랄까요? 신뢰도는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TF에서 272억 원이 순유출됐다고 합니다. 13거래일 연속으로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기관 입장에서는 요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현금을 확보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뭘 팔고 현금 확보할래? 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팔래? 이더리움 팔래? 라고 물어보면 우선은 이더리움 팔자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솔라나 관련 소식인데, 솔라나 고래 한 명이 보통 고래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코인판에서 고래라고 하면 코인 자산이 굉장히 많은 지갑을 뜻합니다. 네, 보통은 개인으로 불리는 지갑이고요. 어떤 솔라나 고래가 1년 동안 솔라나를 스테이킹 했는데 10만 달러 손해를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35,777 솔라나를 스테이킹해서 1년 뒤에는 38,821 솔라나를 언스테이킹 했다라는 건데요. 1년 동안 3,000 솔라나 정도로 솔라나 수량으로는 이익을 봤는데 이거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의 가격은 10만 달러 손해더라. 1년 동안 예치했는데 마이너스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최근의 장 상황을 설명해주는 기사가 아닐까 싶어요. 슬픈 현실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수량은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에 한창 비트코인 존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장이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은 결국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수량만 늘리면 된다. 현재 가격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도 거의 한 4, 5년 전에 굉장히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맞았죠, 그 말이. 비트코인 수량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가격이 얼마가 빠지든지 그랬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다 수익을 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솔라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결과가 좋을 것이다 생각한다면 수량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게 정신 건강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는 10개의 알트코인에서 대규모 고래가 활동을 극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알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좀 봤더니 고래들이 이런 코인에서 활동을 많이 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팬케이크 스왑, USDC, 헥스, 멘틀, 다이, W이더, 랩드이더, WBT, DC, 다이, 레오 이렇게 나왔네요. 저는 헥스라는 거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WBT 그리고 레오 요 세 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뭔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USDC가 2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이도 2번 나오는데 아마 여기 BNB 네트워크고 아발란체 네트워크인 걸 보니까 USDC도 아마 체인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딘지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코인들 보시면서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코인인데 가격이 이렇게 고래들이 활동 많이 한 것 치고는 가격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매수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모르는 이런 헥스나 WBT, 레오 이런 코인들을 처음 알게 되셨다면 한번 어떤 코인인지 찾아보는 것도 코인을 공부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신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사로 보여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블록미디어에서 나온 기사고요. 금 재평가로 비트코인 전략 비축 최대 7,810억 달러.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 실무자 보 하인스는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기금 SBR을 조성하기 위해 금 보유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크립토인 아메리카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런 의견을 내왔다. 네, 일단 SBR은 Strategy Bitcoin Reserve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 기금을 영어로 약어로 쓴 거니까 그냥 SBR 하면 비트코인 모으는 거, 미국이 비트코인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전략적으로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동시에 발표했던 게 추가적인 세금으로 쓰진 않겠다. 세금 걷어서 사진 않겠다. 이런 발표도 동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금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SBR 구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이 비트코인 사는 거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의 51%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기금 우선과제 목록에서도 최하위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금으로 비트코인 사는 거, 뭐 세금을 안 쓴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사겠다는 얘기니까 비트코인 사는 거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안 쓰고 비트코인 살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금 증서가 실제 금 가격에 비해 크게 저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 증서의 실제 가치를 재평가해서 실현한다면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 중립적 방법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미국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 증서의 가격을 봤더니 온스당 42.2달러로 평가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거래되는 금의 가치는 온스당 3,037달러. 무려 대충 한 3,000달러 차이가 나죠.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잘 합리적으로 재평가하면 돈을 버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돈으로 비트코인 좀 사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평가하면 한 7,810억 달러의 잠재적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7,810억 달러 하면 얼마인지 감이 안 오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1,144조 5,555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스케일이 다르죠?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쨌든 금 가치만 제대로 평가해도 장부상 가치만 잘 평가해도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하냐? 이거 했다가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랑 인플레이션 기대에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거를 재평가하면 어쨌든 장부상의 돈이 뻥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물가도 오르는 거 아니냐? 다른 통화 정책, 재정 정책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또 제대로 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금 재평가가 단순히 회계 수치를 변경할 뿐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 창출되진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타당한 지적이긴 합니다. 예. 장부상의 숫자만 바뀌는 거지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금의 개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본다면 장부상 뻥튀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 창출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 기반 채권 발행을 검토하거나 또 암호화폐 범죄 활동으로 몰수된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 사는 데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연방자산 일부를 토큰화해 개인 투자자들이 분산금융을 통해 SBR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는 싶은데 세금은 안 쓴다고 했으니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 지금 연방자산 일부 토큰화해서 개인 투자자들 투자를 받아서 비트코인 사는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자금, 개인 자금을 들여오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안 쓰죠. 물론 공공의 어떤 자산을
민영화 개념으로 공개를 하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돈이 생각보다 많이 금방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그래서 요게 현실성이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건 뭐 미국 내 사정을 제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아시다시피 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트럼프 정부는 비트코인에는 좀 진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당선을 위한 그냥 던졌던 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후속 조치, 후속 실행 플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라는 정도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그냥 전문 용어로 간보기 위해서 그냥 던지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언론이라든지 대중의 반응을 보고 이거 실행하면 안 되겠다. 혹은 이거 좀 더 발전시켜서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면은 실행해도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판단하는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던져본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당선을 위한 공약이었다고 하면 사실 지금 다른 급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는 거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만 해도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대통령으로 뽑혔기 때문에 물론 비판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아이디어가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은 기대를 해봐도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단신하고 또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방법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사실 이게 해결되기 전에는 뭔가 방향성이 확정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뭐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세 정책을 트럼프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거는 것도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협상이 강압적인 협상의 달인이죠. 상대를 힘으로 누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그런 협상의 방법으로 그 카드 중에 하나로 지금 관세 정책을 꺼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이득을 위한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나라와 미국이 유리한 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상이 타결이 될 것이고 세계 경제도 그리고 미국 경제에 침체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트럼프가. 왜냐하면 곧 중간 선거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성과를 얻기 위해서 빠르게 경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사실 무리수고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수인데 트럼프는 그런 걸 실제로 해버리는 사람이니 현실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카드로 성과를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엔 협상이 될 거고 결국엔 관세 정책도 다른 나라들과 합의에 이를 거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미국이 이득을 얻고 난 다음에는 결국엔 미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지금 트럼프가 밀고 있는 코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다른 미국 코인들에 대한 가격도 앞으로 이 관세 정책이 타결되는 시점부터는 다시 좀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전망이고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결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만날 때까지 다들 존버 잘 하시베고!